자, 지금은 섣부르게 저점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추가적인 낙폭이 나왔을 때 정말 앞자리가 6에서 5까지도 바뀔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의 흐름에서는 일단은 현물을 모아두시는 관점보다는 최대한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쌓아두고 이 수익을 현물로 돌리는 그런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흐름이라면 이걸 이탈했을 때 네, 안녕하세요. 10년 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릴 때 이 고점 대비해서 최근의 고점 대비해서는 40% 정도 50K 그 이하까지도 빠질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무조건 거기까지 빠질 것이다. 그건 아니지만 제가 어저께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 63K 이거 다시 돌파하고 이탈됐을 때 63K 계속해서 버텨준다면 반등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지금 이 63K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또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저점까지 이탈했죠. 자,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51분쯤에, 오후 2시 50분쯤에 관점을 한번 공유드렸는데,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자, 오늘도 이런 타점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이게 조금 뒤면은 이 실업률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게 변동성이 나스닥에 따라가지고 위아래로 좀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주말 시장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엄청 줄어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나스닥에 대한 영향만 있을 뿐이지 제가 봤을 땐 비트코인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뭐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제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흥미로운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인데요. 이게 레인보우 차트가 비트코인의 장기 로그 이 성장 곡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가격이 역사적으로 싼 구간인지 아니면 비싼 구간인지 이런 것들을 색깔로 보여주는 그런 차트인데 빨간색으로 갈수록 과열이죠.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과열 구간에 이 로그 곡선으로 봤을 때는 과열은 아니었습니다. 파란색으로 갈수록 저평가 구간인데 실제로 보면 2017년 고점일 때 뭐 이전의 모습도 마찬가지였고 2021년 고점에서는 빨간색이 가까워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2002때 22년 말쯤에 바닥을 형성했었고 이때가 FTX 이걸로 인해서 붕괴가 됐던 사건입니다. 자, 지금은 이 구간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곧바로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결국에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그런 구간이면 확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은 다시 파란색 영역 근처까지 내려와 있고 특히 차트에 표시된 것처럼 2022년 FTX 붕괴와 비슷한 위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심리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끝났다. 거래소가 다 망한다. 암호화폐는 사기다. 이런 내용이 2022년 말에 나왔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공포 속에서 형성된 구간이 이 파란색 영역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ETF 승인도 됐고 블랙록과 피델리티 이런 기관 투자자들, 자산 운용사들도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태.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법안과 클래리티 법안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는 만큼 2022년보다 훨씬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레인보우 기준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은 ETF 자금의 유출로 인해 가지고 연속적인 하락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약하죠. 바로 ETF 자금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수준의 자금이 유출이 되면서 하루에 막 3억 달러, 5억 달러, 7억 달러 이 정도 가까운 순유출이 나오면서 특히 블랙록 IBIT에서도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는 날들이 계속해서 나왔죠. 자, 여기 보이듯이 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흔히 블랙록은 절대 안 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ETF 투자자들은 언제든 환매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ETF도 시장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흥미로운 부분이 ETF는 계속 유출되고 있는데 2022년처럼 붕괴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단순 조정이냐라고 했을 때 조정은 아니고 하락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붕괴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정도 규모의 ETF 자금이 유출이 됐으면 폭락으로 이어졌어야 됐다는 게 맞다는 건데 현재 시장은 버티지는 못하고 있지만 폭락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자, 폭락이 나오려면 이전에 2월 달에 하락이 나왔던 것처럼 나와야 되는데 한 번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저도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일단은 버텨주면서 매수세가 살아나려는 모습이 어저께는 나왔었죠. 자, 그래서 어저께 순 유출이 나오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어저께는 일단 순 매수로, 순 유입으로 잡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시장은 가격보다 심리가 무너져 있다는 게 팩트예요. ETF는 유출이 되고 있고 거시 경제는 일단 정말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에 AI 버블 이런 논란도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스탠스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코인보다는 일단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 게다가 관망을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아까 말씀해드렸던 레인보우 차트는 과거에 이런 시기들이 오히려 장기 매집 구간이었다는 거,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당장 내일 이게 저평가 구간이니까 상대적으로 싸졌으니까 올라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더 빠진다면 우리가 오히려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해당 구간,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을 당시와 해당 구간에 대해서 고점을 연결한 선인데 이 선을 돌파하고 나서 반등세가 가장 크게 나왔었죠. 자, 근데 이게 정말 마주치는 구간이 온다면 이것처럼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해당 고점과 해당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걸 이탈하고 나서 이런 정도의 반등이 나왔죠. 자, 물론 이건 역사적인 그런 하락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장기 매집 구간이 아니라 정말 시즌이 종료가 될 수 있는, 자, 그래서 40K까지도 열어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선을 해당 구간에다가 이렇게 긋고 딱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2월 달의 고점과 여기 3월 달의 고점에다가 잇고 보면 결국에 이 두 개의 추세 안에서는 가장 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 자리는 아니고 해당 구간에서는 오히려 시간을 투자했을 때 뭐 이거보다 더 빠질 수는 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 안에서는 이 구간 안에서는 정말 매수를 해볼 법하다. 그러니까 제가 해당 구간 밑으로 빠졌을 때는 오히려 분할로 담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장세에서 여기서 무조건 올라간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 관점에서는 최대한 숏 관점으로 수익을 내면서 우리가 나중에 현물을 투자했을 때 현물을 정말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면 지금 수익 보다가 현물로 좀 갈아탈 생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이 관점들을 제가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오후에 딱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뒤로 타점을 잡지 않고 여러분들께 그냥 관망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2시 50분이면 제가 딱 이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락이 나오기 전에 한번 수익 내보자. 결국에 제가 예상하던 61.5K 이 정도 수준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또 하락을 보여주곤 있지만 이거 다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변동성 아래로 향해도 큰 폭으로 빠지고 위로 향해도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퍼뜩하다가는 타점만 잘못 잡아가지고 괜히 손실이 아니라 거의 청산 수준의 변동성을 경험하실 겁니다. 차라리 이런 63K, 제가 보는 구간이죠. 63K를 이탈하고 나서 특정 흐름이 보인다면 그때 방망이 짧게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면 된다는 것이고, 자, 또 63K 저항 맞았으니까 여기서 들어갈 수는 있었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관망하자. 뭐 일단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고 지금 시장 흐름이 주말 시장 동안 또 갇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주말 시장 동안에는 우리가 정말 확신한 흐름, 정말 100%에 가까운 그 확신이 드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이롭기 때문에 제가 뭐 주말에 정말 이 확률에 가까운 자리가 나온다면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자, 그래서 해당 구간이 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하락 파동 이렇게 시작이 됐죠. 자, 이때하고 유사한 패턴이라면 저는 지금 구간이 이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다음날 내일 주말이다 보니까 양봉이 하나쯤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음봉이 더 크게 떨어지면서 다음날 양봉이 나오는데 이 음봉을 이겨내지 못한 채로 마감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급락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급락이 연출된다면 이런 식으로 딱 음봉 떨어지고 양봉 떨어지고 음봉이 나왔다가 한 번 더 밀리면서 이런 식으로 빠질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제가 일단은 이때부터 현물을 모아두시는 게 좋겠다. 근데 현물 관점으로 제가 스터디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손절하고 밑에서 기다리자. 제가 괜히 말씀을 드린 게 절대 아니죠. 자, 저는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수익 볼 때는 수익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손절할 때는 손절하자. 현물 5%
5% 정도 이 정도 손실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숏으로 수익 많이 봤죠. 그걸 이제 내려오면 여기서 현물을 담을 생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오히려 손익비가 좋다는 거죠. 자, 이 구간처럼 정말 급락이 한 번 더 연출이 되게 된다면 뭐 여기서 빠졌던 폭이 24%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20% 이상의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구간은 정말 현물을 모아두기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내려갈 파동의 힘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게다가 지금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어떤가요? 지금 이 폭락이 나오기 직전에 거래량하고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전에는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줄 때에는 평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현물 거래량 또한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내려오면서 평균 거래량이 늘어났다가 이렇게 폭락이 한번 크게 나왔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자리가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건 맞지만 평균 거래량보다 많이 나온 건 맞지만 지금 자리에서 더 빠진다면 이런 거래량이 한 번 정도는 나와줘야 단기적인 바닥이 됐든 장기적인 바닥이 됐든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현물 들어가기가 빡세죠. 자, 저점을 잡는 이 60K가 저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 분들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82K 이거 돌파했을 때 현물 다 정리하신 분들 잘하신 겁니다. 근데 이번에 내려올 때에는 이게 저점이 어디서 형성이 될지 모르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자는 거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우리가 뭐 50K 걸어놨다가 정말 52K까지만 딱 체결이 되고 나서 올라간다면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게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건 맞긴 하죠. 있는 건 맞긴 하지만 그래서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은 뭐 이게 저점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현물을 담아두는 구간은 자, 뭐 예를 들어 내가 투자금이 1,000만 원이다. 이러면 현물 관점을 해당 구간에서 40% 정도, 그 전까지는 이 60% 이게 또 물릴 수도 있고 자금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60% 정도를 통해 가지고 선물로 수익을 쌓아두고 그 다음에 현물을 담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게 정말 숏으로 계속해서 내려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이런 타점들은 제가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스터디방에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고 흐름을 보면서 어제 저점 이탈도 될 수도 있는 파동의 힘이 나올 수 있다. 자, 정확하게 어제 파동 이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한번 나왔고 매도 거래량이 쌓였다가 지금 또다시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까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 관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수익을 온전하게 챙겨놨으면 관망할 때는 관망해야 됩니다. 관망 안 하다가 그냥 올라가는 파동 내려가는 파동 이거 다 먹겠다고 들어가는 순간에는 지금 장세에서는 제가 아무리 확률이 좋더라도 그냥 청산당하기 일수일 겁니다. 그 제가 이런 저점을 예상하지 말고 고점을 예상하지 말고 그냥 시장 흐름에 맞춰서 뭐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가격을 딱 돌파를 했을 때 하향 이탈했을 때 숏배팅 또는 이거를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나서 내려갈 흐름으로 보인다면 그때 숏배팅 이런 것들만 하셔도 지금 장세에서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시라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장세에서 손실이 계속 가득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배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잘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배팅을 하는 방법 그리고 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아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뭐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뭐 시황 브리핑이나 뭐 타점 브리핑, 뭐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